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경제에 대한 컨텐츠들을 조금 올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미술 작가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런 걸 올리냐, 뭐 그걸 넘어서 뭐 미술 작가가 그림이나 그리면 되지 왜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미술 작가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사실은 뭐 정치나 종교 같은 것도 제가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경제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관심 없고 경제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나 뭐 이렇게 종교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매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 여튼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좀 많아요. 자, 미술 작가가 경제를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덤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 작가의 경제 공부는 필수다. 왜냐? 자, 미술이라는 거는 미술, 뭐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술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를 반영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미술, 예술 이런 거는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기업이나 그리고 기업, 부동산 아니면은 뭐 주식 이런 것들이 예술보다 더 가치가 있고 실물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세계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조선시대라든가 아니면은 고려시대, 뭐 조금 더 가서 신석기 시대 이런 시대를 갔었을 때 그때 기업, 부동산, 뭐 주식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거래되는 자산 그런 것들이 그 시대를 반영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는 그 시대의 예술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보다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인간보다 뭐 기업들이 더 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1000년 전의 정당, 기업, 2000년 전에 무슨 기업, 어떤 부동산 재벌 이런 거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그 시대에 위대했던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 네가 얘기를 하는 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의 미술들이 전혀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나 아니면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식의 시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나요? 뭐 고인돌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토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벽화 뭐 움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시대를 연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크게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예술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인돌 같은 것도 아직까지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왜 만들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부족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예술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10명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명이서 살아남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있고 10명인 부족이 있고 1000명인 부족이 있고 그리고 10,000명 단위의 라고 하면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명이서는 사실 뭐 옷도 못 만들 거고 살아가는데 급급할 거예요. 10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누구는 사냥을 나가고 누구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채집을 하고 애를 보고 여러 가지가 분업이 가능하겠죠. 1000명 정도가 되면은 잘하는 특기가 살려지게 됩니다. 자, 부족장도 있을 거고요.
그 부족장의 일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 부족장에 뭔가 이렇게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장식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겨요. 부족 단위가 커질수록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만 명 단위 국가로 가게 되면은 더 세분화된 지금 현대 국가 같은 체계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고인돌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 명이다. 한 명인데 고인돌을 세웁니까? 1000명. 그러니까 10명도 안 될 거고 최소 1000명 이상.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그 시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 시대는 여러분들 뭐 대충 제가 얘기한 거를 빗대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금관가야를 보고서 아, 여기는 금이 풍부했나 보다.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으니까. 아니면은 어,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예술품인데 프랑스는 대부분 다 화려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같은 예술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속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투구를 만든다거나 무기를 만들 때도 독일 사람들은 그냥 실용성만을 위주로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굳이 거기다가 화려한 장식물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갖다 붙여요. 자, 그렇게 예술품,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그 국가의 성향, 그 시대의 특성, 여러 가지들을 다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고려 청자를 만들었었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왜 서양과 동양의 그림이 달랐으며, 조각품도 왜 달랐었는지, 그런 것들은 그 시대에는 어떠한 기후였고, 왜 그런 흙이 났었고,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가졌고, 어떠한 시대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술품들을 했다라는 게 기업,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과 예술품들이 그 시대를 더 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그 시대에는 고인돌 만들고 토기 만들고 벽화 만드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예술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현대 시대를 대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우리는 놀랄 만큼 현대 미술은 현대 사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옛날에 제가 종교 시대 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종교를 연구를 하고 종교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역할이었습니다. 종교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해서 뭐 궁금증을 가지고 르네상스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인간 본연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자,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골방에서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리거나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고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거를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시대.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뭐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북쪽으로 100km만 가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로 가면은 그 당연한 자유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에 가서 미술을 보면요.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사람들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 김정일 뭐 이런 수령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실제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북한에 추사가 있을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이해도 안 하는 걸 하냐? 너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추상화를 그리고 있으면은 바로 잡혀갔을 가능성이 ክ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잘 그리고 좀 묘사도 많이 하고 손도 많이 가고 어느 정도 사상과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라는 모든 미술의 정답 같은 요소를 모아놓은 게 북한 미술이에요. 그리고 재미나게도 뭐 공산주의 국가나 그런 데들은 비슷한 게 나타납니다. 독재 국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독재 국가에서는 그 독재자를 찬양하는 그런 예술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시대에서는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우리 지금 현대 미술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랄 만큼 현대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예술에는 놀랄 만큼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고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나중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시대에는 어땠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는 막 민중미술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민중미술을 이때 사람들은 많이 했었을까? 그때는 뭐 그러한 운동의 조짐이 있었구나. 그리고 왜 2000년대에는 이러이러한 미술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다고 봤었을 때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 얘기하면 할 게 정말 많은데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참 재밌어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되게 편향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했었던 이야기들도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재밌는 얘기들인데 근데 그 재밌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정치나 종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경제 논리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났었던 거는 이게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정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하는데 뒤로 가봤을 때는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지 않고 경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들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가란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반영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한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을 잘 보고 하면은 그리고 뭐 주식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를 봐도 그렇지만 인간의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곳이 바로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돈 앞에서는 다들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 그리고 인간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 감정까지도 더 솔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 참 재밌죠? 주식 같은 거나 코인 같은 거 보면은 개미들은 왜 항상 털리고 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비슷한 것도 겪어보니까 아, 참 신기하다. 왜 사람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이 정말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경제는 이제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로 남기고 싶은 사실은 뭐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었던 거를 제가 기록하고 스스로 좀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린 것도 많이 있기는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경제를 통해 어떻게 공부했는가가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뭐 신체가 불균형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거를 고쳐주세요라는 것도 필요하고 자세가 불균형할 때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라는 거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내 몸을 찍어보고 내가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연구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경제를 맞춘다. 어떤 게 맞다라고 하면은 어떤 위대한 경제가가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답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맞추는 사람이 없고 누가 51%를 맞추냐, 49%를 맞추냐의 차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철학,
그리고 경제 철학.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철학. 그리고 그것을 내 그림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사실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경제를 맞추고 내일 뭐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올라 이런 걸 맞춘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 건 사기꾼이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의 구조, 그리고 세상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단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컨텐츠들은 제가 봤을 때 제 채널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컨텐츠들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네, 그래도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